반갑습니다.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요,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이미지 관리, 그리고 그리드 뷰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미지 관리, 이미지와 함께 우리가 사용자에게 보여줄 그 같은 정보를 그리드 뷰로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요, MS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레임과 같이 연동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전 강의인가요? 거기서 했던 이미지에 관련된 사항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우리가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고, 또한 그 이미지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했다가 또 필요시에 또 꺼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가 바로 이번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이미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. 또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전부 다 C# 살아남기 이런 과정에서 이미 다 소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본 강의의 내용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목차부터 보겠습니다. 먼저 개요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 개요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을 하게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또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요, 이 정리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. 아무리 많은 프레임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이 또 오랫도록 또 기억되는 것이 아니죠.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에 또 얻었던 점들, 또 알았던 점들, 그 다음에 이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됐어. 나만의 노하우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곧 C#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까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정리 부분 확인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여기에 있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리드 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이미지 들어가고요.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MS SQL 서버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이미 아시죠?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, 또 여러분들 친구들 많잖아요.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해외에서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분들은 본 과정의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시면서 같이 그룹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본 강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전체 과정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을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죠.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, 그렇죠? 그런 내용들을 개요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, 여러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어쩌면 이 방법은 저만의 또 방법일 수도 있고요.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어떻습니까? 내 디스크죠. 그렇죠?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다가 그런 이미지를 보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? 데이터베이스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. 또 뭐가 있습니까? 클라우드라고 해서 또 그런 그 하드디스크를 원격으로 또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죠. 그래서 원드라이브라든가 구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저장된 이미지를 또 가져와서 또한 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내 디스크에 저장했을 때는 언제든지 지워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, 만약에 그 이미지를 우리가 모두가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?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들 본 강의 안에서 다룹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, 약간 좀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좀 더 데이터베이스를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. 자,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이미지,
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? 여우 그림이 있죠. 그래서 뭐 예쁜 동물 그림,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시원한 이미지를 이렇게 착 깔아놨는데요. 자,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렇죠.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는 사실은 어떻습니까? 실제로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? 본질은 데이터로 되어 있죠. 그 데이터 중에서 무엇으로? 바로 여기 나오듯이 0과 1이라고 하는, 그렇죠? 0과 1이라고 하는 그 같은 비트 단위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0과 1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, 그렇죠? 요 최소 단위는 바로 바이트에 해당이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,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하고 또는 읽어낼 때 그 최소 단위로 볼 때 가장 작은 단위는 바이트 단위이며, 그 바이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? 이미지의 색상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겠죠? 예. 자, 그러면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은 주로 어떤 그 방법으로 쭉 이렇게 저장이 되는가? 데이터베이스까지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쭉 데이터베이스까지 그 이미지의 정보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 로컬 PC에서 파일이 있습니다. 저 파일로서 존재를 하죠. 그 파일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? 바이트, 최소 단위인 바이트로 전부 다 쪼개집니다. 그렇죠? 좀 나누어지죠.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. 이미 데이터는 어떻습니까? 그 디스크 안에 이미 다 순차적으로 들어 있습니다. 단지 그것을 어떤 단위로? 바이트. C샵에서는 바이트에서 1바이트죠. 1바이트 단위로 읽어서 어디로? 바로 MS SQL로 저장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.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그 과정들은요, 파일에서 다시 바이트 단위로 그걸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 바이트 단위를 어떻게 한다? MS SQL로 저장하게 됩니다. 그러면 MS SQL도 이 바이트의 단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을 또 데이터베이스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읽기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? 바로 저장했던 그 내용을 바로 거꾸로 하면 되겠죠. 그래서 MS SQL이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을 MS SQL은 어떻습니까? 그 이진 데이터로 쫙 들어있죠. 그것을 어떤 단위로? 바이트 단위로, 1바이트 단위로 옮겨오는 거죠. 옮겨와서 어디에 다시 변환해서 우리가 탑재를 시켜줍니까? 바로 저장을 해줍니까? 바로 픽처 박스의 이미지라고 하는, 그렇죠? 요 속성에다가 그와 같은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딱 안겨줍니다. 그러면은 이 픽처박스의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이와 같은 바이트 단위를 자신이 출력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 변환된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? 픽처박스에다가 착 뿌려주는 것이죠. 그제서야 우리는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. 그래서 우리가 누른 순간 바로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, 요 과정은요,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에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 설명하는 그 로직만 잘 기억하면은 이제 이미지는 이제 어떻습니까?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빼는 건 아무 문제도 없고요.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루는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손쉽게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좀 더 일반적인,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또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바로 리스트의 형태입니다. 그 중에서도 바로 그리드 뷰란 데이터 그리드 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여주게 되죠. 그래서 본 강의 안에서는 그 데이터 그리드 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화면에 짱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본 강의 안에서 배우는 것, 특히나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, 그 다음에 MS SQL에 관련된 부분들, 그 다음에 그리드 뷰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배울 수 있죠.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그 C 언어, C샵 살아남기라든가 이런 과정 중 안에서 설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사항들을
또 나우 캠퍼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서 또한 정리해 놓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본 강의의 내용을 쫓아간다면 훨씬 더 좋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것들을 좀 쪼개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. 그렇죠?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를 이미 개요 안에서 이미 설명해 놨죠.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? 폼 위에다가 그와 같은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컨트롤들을 배치를 해야 되죠. 그래서 폼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폼을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폼의 디자인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집니까? 코드가 달라지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폼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폼을 디자인한 것은 결국엔 무엇을 결정합니까? 기능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폼 구조부터 보면서 그게 따라서 하나씩 붙여나가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폼 구조와 실행 부분 볼게요. 자, 폼을요,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. 예.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픽처 박스가 있죠. 예,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텍스트 박스 형태로 해서 이미 정보들을, 즉 여기에서 있는 정보들은 정말 어떤 정보겠습니까? 물론 유저가 입력하는 정보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데이터를 어떻습니까? 끌고 와서 보여주는 그 같은 형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일부분이 어디로 합니까? 이 그리드 뷰. 그렇죠? 이 그리드 뷰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기본 키를 설정을 합니다. 기본 키는 그 레코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죠. 그게 되고, 그 기본 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드 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함에 있어서 화면상에 출력할 이유가 전혀 없죠. 그것은 프로그램 안에서, 그렇죠? 어떤 뭔가를 찾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됐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드 뷰에 출력할 때 숨길 것인가 아니면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만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요런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해본 겁니다. 해보면은 요런 이미지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파일은 PNG, 뭐 JPG 뭐 상관이 없죠.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고,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요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. 자, 여기는 파일명만 나오고요. 실제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는 전부 다 어디다?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. 그래서 저장되어 있고 파일명으로서 내가 이 이미지를 올렸는지 그것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 파일 이미지에 대한 파일명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요 그리드 뷰 안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런 형식,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뭐 다른 주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 예로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품을 설명해 주기 위한, 특히나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일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데이터베이스는요, MS SQL이고요. 그 다음에 2017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2014, 2015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.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2017을 이제 인스톨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최신 MS SQL이 있죠. 하시고,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버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C# 사라님께서 많이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볼게요.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보입니다. 그 정보는 무엇으로 구분됩니까? 바로
무엇으로 실제로 저장됩니까? 데이터로 저장이 되죠.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구분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로 하게 되고요. 그 테이블에는 이런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폼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그 정보에 대한 하나하나에 해당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ID겠죠. 요거는 기본 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네임은 뭐 제품명이겠죠. 그 다음에 가격, 그 다음에 모델 뭐 번호 같은 거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에 좀 박스가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이미지입니다.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무엇을 말씀드렸나? 요거죠. 이미지 파일에서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가져온다고 했었죠. 그 다음에 바이트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바이트를 이제 MS SQL로 저장합니다. 자, 바이트를 MS SQL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MS SQL도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입이 결정을 해줘야만 합니다. 그 타입이 바로 무엇이냐? 여기 나오는 이미지입니다. 요거요. 이미지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,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형식을 보시면요, 이미지하고 이제 바이너리가 있습니다. 바이트도 어차피 이진 파일이니까 그 바이너리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. 바이너리는 고정길입니다. 하지만 이미지는 크고 작고, 또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. 이미지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거기에 포함된 색상의 값,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것이죠. 즉 파일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가변 길이의 무엇을 사용한다?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예,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이전에 그 C# 언어 또는 C#으로 살아남기 과정 안에서는 전부 다 이제 SQL 커맨드라든가 뭐 커넥션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. 작성을 해서 실제로 연결을 시켰고요. 그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했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셋도 생성하고 테이블도 생성하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그 과정들을 겪었죠. 그 다음에 가져올 때는 뭐 SQL, 뭐 어댑터를 사용한다든가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의 꾸러미가 있었습니다. 즉,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사용해야 해 라고 하는 결정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었죠.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다 더듬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클래스화돼서 이제 자동으로 이 코드들을 생성해주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뭐냐면 ADO.NET 엔터티 모델입니다. 그래서 본 강의 안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스타일보다도 좀 더 간결하게 할 수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손가락 노고를, 그렇죠?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이 엔터티 모델을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엔터티 모델은 이제 여기 나오듯이 엔터티 프레임워크입니다.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요, 이미 그 내용이 결정되어 있고, 이렇게 사용합니다. 라고 하는 스펙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. 그 스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이사이에 프레임을 해주고, 또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써야만 또 이 모든 것들이 그 프레임워크하고 제대로 구동을 하겠죠. 예, 그래서 본 강의 안에서는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또 강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연결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읽는 이 정도 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보면요. 자, 요 부분은 MSDN에서 그 내용을 뽑은 건데요. 자,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이 데이터 소스이죠.
데이터 소스이고요. 또 그와 같은 부분들을 MS SQL에서 전부 다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것을 ADO.NET이 한 번 더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ADO.NET에서 엔티티,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엔티티 요 부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. 요 부분을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, 물론 위저드를 사용합니다. 위저드를 사용해서 몇 번만 했을 뿐인데 엄청난 또 클래스들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. 하지만 그 사용 방법이 상당히 간결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만약에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부분을 확산을 시키려는데 굉장히 어렵게 프레임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사장되겠죠. 하기 때문에 점점 이 코드에 있어서는 클래스화 될 것이며, 또한 그 클래스화가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옵니까? 편의를 가져올 것이며, 그 편의를 잘 해주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오토코드, 그렇죠? 자동 생성 코드를 통해서 그런 라이브러리 또는 클래스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줄 것입니다. 자, 이 부분은요, 왜냐면요, 저는 이제 윈도우 3.1에서도 이제 프레임을 작성해 봤는데요, 실제로 윈도우 3.1, 지금은 윈도우 10이죠. 윈도우 10, 윈도우, 그 다음에 뭐 XP, 윈도우 2000, 그 다음에 뭐니? 윈도우 7, 그 다음에 윈도우 95, 윈도우 95 이전에 뭐가 있냐, 윈도우 3.1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전에 3.0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코드로 전부 작성을 다 했습니다. 그렇죠? 아이콘 하나 하는 거, 뭐 버튼 하나 하는 거 전부 다 코드로 작성을 다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프레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.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?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? 자동화 시켜놨습니다.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고요. 그 다음에 편집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소스 코드를 직접 편집기에서 전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도 하고 지우고 막 이렇게 됐죠. 그것을 싫다고 그 소스 코드를 건드리면은 그 코드가 이제 들어갑니까? 동작을 안 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 전체 프로젝트를 완전히 뒤엎고 해야 될 그 정도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엔터티 모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. 소스 수정하지 마세요. 소스 수정하지 마세요. 우리도 C샵을 하다 보면은 소스 수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나오는 그 주석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모든 것들은 위저드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요. 그런 내용들을 본 강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엔터티 모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. MSDN에서 이 엔터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게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개발자가, 그쵸? 기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뭐 잡다한 뭐 데이터가 된 저장하고 있는 그쵸? 열을 무엇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합니까? 속성 형태로. 그렇죠? 속성 형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. 자, 속성 형태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점 찍고 쫙 나오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전부 다 SQL 문을 던지거나, 또는 어떻습니까? 그 SQL 문을과 동일한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이용했었죠. 그래서 메소드들도 뭐 옵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다? 점 찍어 나오는 속성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열하고 어떻게 됩니까? 같이 바로 1대1로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누가? 엔터티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개발자가, 그렇죠? 기존에 처리를 했던 어떤 그 작업보다도 무엇으로? 적은 코드로, 그렇죠? 적은 코드로 한다는 것은 시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어떤 노고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죠.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?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떻습니까? 자,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되어 있죠.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어떻습니까? 이것도 결국 생산성과 같이 연결되죠. 그래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쉽게 또 사용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결국에는 어떻습니까? 이 엔터티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?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프로그래머들의 이런 어떤
어려운 부분들 또는 그 어려운 부분들이 곧 편의하고 연결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저드, 그렇죠? 그 내용들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얘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또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ADO.NET 엔터티 모델을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젝트, 추가, 새 항목,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 추가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새 항목을 하시게 되면은, 여기 보면은 ADO.NET, 그쵸? 요 부분이죠. ADO.NET 엔터티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. 요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티 프레임워크를 생성해주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. 그 다음에 폼을 하나 올려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추가, 그 다음에 새 항목 하게 되면은, 요런 이제 화면이 나오죠. 그래서 쭉 밑으로 나가면은 ADO.NET, 그쵸? 엔터티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. 그쵸?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하단에 여기 보면 모델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셔도 괜찮은데요. 그 다음에 엔터티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 그 이름을 정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모델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. 네,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십니다. 자, 누르게 되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. 그렇죠?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EF 디자이너 이렇게 나오죠. 요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새 연결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경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이렇게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버 이름을 넣는 부분이 있죠. 서버 이름 같은 경우에 그렇죠? 여러분들 좀 이걸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SQL 서버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. 매번마다 이렇게 또 메모장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요 앞에 여기 나옵니다. 그렇죠? 원래 계속 복사해 두세요. 그렇죠? 이렇게 복사해 두시고요. 그다음에 제가 취소할게요. 자, 복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SQL 서버 인증하시면 되죠. 그 다음에 저는 SEA라는 이름 그대로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그렇죠? 저는 연결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디자인했잖아요. 그렇죠? 그 디자인한 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명을 여기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DB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이름도 엔터티 모델 이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요. 그냥 저는 이대 그대로 씁니다. 보통요. 예.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이렇게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6.x 버전 나오죠.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테이블이 나오는데요. 이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. 그렇죠? 여러 개 되어 있다면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실제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렇죠?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마침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 경고문도 뜨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뜨면은 예 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클래스들이 와장창 생성이 되겠죠. 그래서 기존에는 요렇게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엔터티 프레임워크, 그렇죠? 프레임워크는 좀 사이즈가 클 수가 있죠.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 코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폴더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.
자,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밑에 요런 그 내용이 나와요. 그렇죠? 그래서 네가 지금 엔터티 모델로, 그렇죠? 모델에서 만든 접근한 요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 가게 되면은 요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원래는 폼까지밖에 없었습니다.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었죠.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까지, 그렇죠? 요 부분이, 이 부분이 이제 뻥 이렇게 생긴 거죠.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엔터티 모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요.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성된 클래스들을 일일이 다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. 너무 많죠.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쓴 자동 생성 코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사용 방법을 잘 알아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사용 방법은 뭐 크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런 방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메소드,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, 그 작업에 필요한 메소드가 뭐가 있지, 그것을 해주는 클래스가 뭐가 있지, 그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찾아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. 이 클래스 자체를 다 뜯어볼 필요는 전혀 없죠. 물론 뭐 시간이 있고 또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. 그걸 아주 좋아하거나, 예. 자, 여기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뒷강의에서 이어서 또 거기에서 생성된 클래스들 중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클래스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그 2가지 정도를 짧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그 기능에 따라서 또는 컨트롤에 따라서 코드를 하나씩 붙여 가도록 하겠습니다.